배칠수 전영미의 설날 교통특집 955쇼. 요 앞에 커피숍 있는데 글로 갈까요? 아이고 집에 올라가서 마시려고 그랬는데 집사람이 집 지저분하다고 창피하다고 그래가지고 상황이 이게 집에 손님이 올 일이 거의 없으니까 이게 예. 아유, 요즘에 애들 생일을 누가 집에서 해요. 번거롭게. 그 피자집이나 뭐 아니면 아파트 그 커뮤니케이션 센터 거기 가면은 GX룸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잘 이용을 안 해가지고. 아유, 괜히 그저 애들 친구들 와서 막 뛰고 장난치면은 민폐고. 손님이요? 글쎄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왔던 적이 집들이 때 온 거고. 근데 가족도 손님에 들어가나? 엄마는 가끔 오시는데. 그 주무시고 가시긴요. 딸네 집인데도 불편하다 그러시면서 가세요. 손님이요? 아이고, 집에 오는 손님이 어떠냐고요? 지가 1년에 제사만 14번 지내는지 맘며느리요. 그 명절 되면은 그 아침상 설거지 딱 끝냄과 동시에 그냥 엉덩이 한번 붙일 틈 없이 바로 점심밥 안 쳐요. 밥을 그 큰 압력솥으로다가 2번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래도 또 집에 손님 오신다는 거는 참말로 감사한 일이죠. 집에는 이렇게 온기가 필요한데 사람만큼 따스운 게 어디 있간디요? 안 그래요? 내가 한마디 해도 되는겨? 응?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참 집에다가 대리석이니 뭐니 잔뜩 깔아놓고 인테리어인지 뭔지 이거나 휘황찬란하게 해놓고니 집에 사람 오는 건 딸칠색이라는 여자가 있었시오. 참 그 여자 결국에는 어떻게 된지 알아요? 참나 내가 어떤 여편네요? 예? 아직도요, 아직도? 예? 책에서 본 얘기요. 네가 언제 책을 읽어? 뉴스에서 봤어. 뉴스는 무슨 맨날 드라마만 끼고 살면서 뭔 소리요? 이 드라마에서 나온 얘기구먼. 요즘 드라마가 문제요. 유승찬 그대를 사랑합니다. 근데 미슈 마누라. 네, 유승찬의 그대를 사랑합니다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설날 교통특집 방송으로 955쇼를 만나고 계신데요. 자, 저희 프로그램은요, 대한민국 투자의 새로운 기준 NH투자증권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부터입니다. 참 이 시간부터인데요. 예, 2월 23일 새벽 5시까지 137시간 연속 생방송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TBS 교통방송만이 실행할 수 있는 거죠. 137시간을 연속으로 생방송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네스 그런 거 없습니까? 이거 기네스. 글쎄요. 이제 오늘 12시 10분부터니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죠? 기술 감독님이 한 분이 다 안 되거나 이런 거 있으면 기네스에 오를 텐데. 큰일 나요. 화장실 안 가기. 쓰러져. 화장실도 안 가기. 병 생겨요. 저기서 밥 먹고 다 하기. 병 생겨. 누가 책임져? 나중에 진행자들이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쓰러지나 소리를. 돌아가면서 봐요. 농담입니다. 네. 자, 이 오프닝에서 막 손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참 손님이 되고 싶어도 어딜 갈 수 없는 우리 주용진 PD. 그렇습니다. 예, 우리 TBS에 있는 이 PD들은 거의 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PD뿐입니까? 예. 어디 TBS 구성원들은. 어떻게 가지는 못하면 집에는 누가 손님이 좀 와. 내가 갈까? 그렇습니다. 떡국 좀 끓여줘. 그런 뭐 떡국 끓여줘? 끓여줘. 그래 죽게 끓여줘. 매치스 씨는 어때요? 집에 손님이 좀 많이 오는 편이에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제사 4번씩 있고 1년에 4번. 네, 손님들이 오는 편이에요. 근데 저희 집에 상주하시는 여자분도 사람 오는 거 싫어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집 근처 어디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애들 손님들은 많이 오죠. 또래 그 친구들. 그렇죠. 손님이라고 많이 오죠. 손님이죠. 예. 근데 사실 그 이제 명절 때 되면은 저희가 예. 손님 얘기 꺼냈습니다만은 뭐 사람들이 북적북적 이제 모이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요거에는 뭐 손님이라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가족이 가장 똘똘 뭉치는 시간인데. 그렇죠. 그건 손님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손님 아닌데 이상하게 집에서 늘 상주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상하게 애들 입장에서 손님처럼 느껴지기는 해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손님들은 돈을 주고 가거든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저희가 손님이다 아니다 얘기는 했지만은 그야말로 손님 크게 치르는 그 명절인데요. 주부님들이 가장 고생 많으신데 다 함께 뭐 합심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할 줄도 모르면서 뭐 손으로 뭐 힘으로 돌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고 남성들이 네. 마음으로만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좀 정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정리가 지금 처음부터 지금 첫 단추를 너무 잘못 깼어요. 눈치챘어? 그럼
아이고 어디 마음으로 갖다 덥석 얹고 있어요. 여우 같은 것. 이 힘으로 해요, 힘으로.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 구호고쇼는 예. 특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요. 특집이지 이제 구호고쇼가 아니고 오늘 특집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 특집입니다. 특집 그 설날 교통 특집 구호고쇼예요. 그렇습니다. 예. 입에 자. 안 붙네 아직은. 그래서 오늘 구호고쇼에 저 귀한 손님이 오세요. 그리고 저희가 문자를 이제 그 받아봐야 되는데요. 예, 정말 귀한 손님이 예, 오십니다. 누구시냐면은 아니 손님이라고 아까 가족이라고 그럴까? 아, 늘 상주는 안 하시니까 가족은 아닌가? 그래도 가족으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친척분 정도, 네, 어르신 정도. 제가 나오고요. 네, 잠시 뒤에 막상 들어보면 좀 많이 다르다는 얘기도 하시는데요. 뭐 크게 다르진 않는 것 같고요. 자, 박원순 시장님이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십니다. 언제까지 그래서, 하려나 보려고 그랬는데. 예, 준비된 게 없어가지고요. 예, 그래요. 예, 청취자분들께 박원순 그 시장님이 나오시니까요. 저 이런 걸 좀 한번 여쭤볼게요. 박원순 시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거 네. 뭐든 좋습니다. 그런 예, 좀- 주제로 네. 문자를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뭐 사실 좀 난감한 질문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원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시장님이 어디 돌아다니시면 이제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고 그럽니다만은 악수하는 장면만 나와서 그렇지 여기 뭐 어떻습니다. 뭐 좀 신경 써주십시오. 정말 많은 얘기를 들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이라도 좀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예, 예. 오늘은 문자로 문자로. 예. 그래서 한번 저희마저도 한번 그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박원순 시장님 궁금한 게 있어라는 주제로 예. 문자 어디로 받으면 됩니까? 네, 늘 하시는 겁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번입니다. 장문과 사진 전송은 100원이고요.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오늘 좀 많이 좀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또 도와주시는 분들 따로 소개해드려야 될까요? 예, 요것도 선물 여러분들께 다 드릴 거니까. 아, 그런 거예요? 아닌가요? 예. 예. 아, 요거는 지금 아니라. 아하, 이게 있었구나. 저희가 오늘 사실 준비할 것들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열심히 보고 네. 요거는 똑같이 하는 거겠지 그러고 봤더니 좀 다르네요. 다르네요. 네, 예, 잠시 예. 뒤에 저희가 안내 말씀드리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조금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는데요. 예, 자 고속도로 상황부터 그럼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예. 김혜란 리포터.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 문자를 받고 있는데요. 네. 문자 좀 많이 올라오는데 정말 궁금하신 게 많으신 거죠. 예, 좀 방상신님이 주신 질문처럼 좀 가볍게 시장님 인터넷상에서 닉네임은 뭐 쓰십니까? 이런 것도 있고 또 아이들 등교 시간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것들 최근에 뉴스에서 회자되었던 것들이라든지 좀 진지한 질문도 많으시고 한데요. 그렇죠. 예. 1844님도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시장님은 시장하실 때 어느 시장에서 시장길을 달래십니까, 시장님? 뭐 이런 문자도 저희가 꼭 전달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좀 다양하게 받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좀 많이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번입니다. 네, 예. 저희가 대신 질문해드리고 대답을 딱 들어보고 그러면은 그것도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또 내가 질문한 게 나와서 시장님께서 딱 그 답을 딱 주시면은 그럼요. 예. 대충 구호고쇼 분위기 보면 좀 재밌는 거 하나, 좀 진지한 거 두 개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반반 날릴 수도 있고. 분야별로 좀 생각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구호고쇼답게. 자, 그럼 이번에 통신원분들 연결할 텐데요. 1번 네. 국도 경부고속도로 쪽 나가 계십니다. 김재욱 통신원 전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자 주제는 그냥 이따 잠시 뒤에 시장님 오시면은 그냥 질문하려고요. 간단합니다. 예, 미리미리 그냥, 좀 받아보는 거예요. 네. 시장님께 궁금한 점들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1시 한 10분 정도? 예, 그 정도쯤은 도착하실 것 같아요. 또 칼같이 오시는 스타일이잖아요. 그 정도면 3부 시간에 함께 하시겠네요. 그죠? 예, 3부, 3부 네. 시간에 뭐 말씀 나누다가 시간이 더 허락하면 뒤에까지도 또 저희가 붙들고 말씀을 더 들을 수도 있는 거고요. 스케줄 막 우리 마음대로 조정. 예, 뭐 스튜디오란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들어올 땐 마음대로 들어와도 여기 문 꼭 또 꽉 잠그면은 또. 안 잠글 거예요, 저는. 왜요? 잠근다는 표현을 하세요. 아, 그래요. 그럼 선생님, 잠그지 말고 출발하실 텐데. 닫아놓기만 할게요. 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설날 교통 특집 구호고쇼 2부로 넘어왔습니다. 네. 네, 저희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제 드디어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네. 5세에서 9세 지식그림책 전문 이수출판사에서 수학동화 전집 드리고요. 예,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기분 좋은 매운맛 군산 오징어에서 오징어 불고기 4종 세트를 드리고요. 세계 1등을 향한 명품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상품권,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스마트홈 온수매트,
동원 F&B에서 덴마크 우유와 치즈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예. 특집 방송에 따로 이렇게 이제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좀 또박또박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기 이제 1부, 2부 개념이 없군요. 예. 야, 그쭉 이제 가는 거 137시간. 그렇구나. 예. 이제 30분 지난 거예요, 그러면? 30분 지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상청 네. 다시 한번 가서 지금 그 날씨가 약간 요 며칠 동안 좀 뒤죽박죽해요 지금. 원래 오늘 오전까지 좀 비가 좀 오고 음. 했는데 기온이 조금 떨어져서 그런가 아까 눈처럼 조금 바뀌었었거든요. 눈처럼이야, 그 눈 그죠? 떨어졌어요. 눈이었죠? 예. 제가 잘못 봤나 근데 싶어서. 어제도 참 괜히 죄 없는 우리 이유림 리포터를 잡았다는 얘기 그렇게 들었거든요. 왜 이유림 리포터한테 그렇게 뭐라고 했는지 아주. 참나, 그건 누구한테 그럽니까 지금. 근데 하늘에 대고요. 명절 날씨 전체적으로 한번 쫙 짚어주시죠. 기상청 갑니다. 네, 이유림 씨. 구호쇼 백반토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작가지망생 언어의 마술사 글쟁이 MB 인사올립니다. 오늘도 VIP실에 귀빈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GH님 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글쓰기 좋아하십니까? 예, 뭐. 저도 참 좋아합니다. 글 쓰는 거를. 예. 많이 써봤고 또 글도 또 여러 장르가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어떤 그래도 장르가 많죠. 예. 창작 글도 있고 감상 글도 있고 편지 글도 뭐 그리고 긴 글, 짧은 글, 댓글 뭐 여러 종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근데 예. 어떤 부장판사는 그 여러 종류 중에서 예. 댓글을 그렇게 써주겠다. 아, 그러게요. 예. 이제 뭐 옷 벗으시고 원 없이 쓰시겠지 뭐. 그 MB님은 어떤 글 좋아하십니까? 아 저요. 예. 응. 어떤 글을 주로? 내 글, 아. 나의 글.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혜진님은 어떤 글 좋아하십니까? 예, 뭐 제가 좋아하는 글은 글은 둥글둥글입니다. 둥글둥글. 방글방글. 방글방글. 개그가 살아있으셔. 뭘 이 정도 가지고 뭘. 제 취향이고 제 취향 이런 개그가. 나 이런 거 빵빵 터는 못 참아 나는. 역시 참 우린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인사는 뭐 이 정도 하시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게요 바뀌게요. 바뀝니다. 이게 대답을 못해. 왜 자꾸 홀에서 얘기를 나 이제 하십니까?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이쪽으로 예. 모시겠습니다. 예, 예. 옆에 요리 한번 이거 구경하시고 들어오시면. 아이고, 예, 냄새. 자 이제는 이제 여기 실내 VIP실 룸으로 들어봤습니다. 예, 좀 벌써- 평안하네요. 조용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봐. 아무 소리 안 나잖아. 옆에는 GH님 이제 함께하고 계신데 맹절 연휴가 이제 막 곧 시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오전 근무만 하고 이제 귀성길에 오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연휴라는 게 이미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응. 이 모쪼록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급한 마음보다는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고향에 계신 막 부모님께서 야, 막 세레밟고 와. 너 빨리 안 하면 너만 밥 없어. 너 그래 좀 서둘러. 이러진 않으시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천천히 조심히 오라 그러시지. 그러시면서 예. 어디쯤 왔냐고 자꾸 전화는 하시지. 그런 건 있습니다만은. 예, 참, 이 멀고 고단해도 음. 가족끼리 대화도 나누면서 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 좀 즐겁게 가야 되는데. 근데 또 이맘때 되면은 이상하게 이 부부싸움이 그리 많다 합니다. 아이고, 저런. 좋은 날인데 맹절 무렵만 되면은 부부 갈등이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자 이것도 뭐 하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막 그에 대한 해결책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저희 선친께서도 이 갈등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풀면 된다. 아 풀면 된다. 어떤 식으로? 잘, 아 잘 확, 풀면 된다. 싹 아 싹 풀면 된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그렇죠 이상이지 더 이상은 없죠. 잘 풀고 확 풀고 싹 푸는데 더 이상 무슨 해결책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저 고부 갈등 문제도 이맘때면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렇죠. 이제 그것도 그 우리가 어떤 예, 그런 갈등을 좀 봉합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좋게 미래를 향한
그런 어떤 뭔가 좀 이렇게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식으로 함께 해 나가야 이 공동체적인 그런 좋은 집구석.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환경 좋은 그런 뭐랄까 이제 그런 쪽의 가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그렇게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이, 그 고부 갈등 문제 내 여쭤본 건데 지금. 예,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해했습니다. 뭔데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뭔가 좋은 쪽 이렇게 잘 되는 그런 노력들이 그래 해가지고 잘 되게 해서 뭔가 좀 그런 식으로 좋게 어떻게든 그렇게 그래갖고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얘기를 허투루 듣지는 않으시네. 그럼요. 전 예. 제대로 듣습니다. 얘기를. 감사합니다. 서로 참 말만 이쁘게 잘해도 갈등은 많이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명절에 듣기 싫은 말들 있잖아요. 그 취직은 언제 하니? 그러네. 만나는 사람은 있냐? 결혼은 언제 할래? 그 누구는 어느 회사 들어갔대더라. 당신의 집구석은 왜 그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참 많죠. 많죠. 예. 자, 그러다면 또 지혜진님께서는 명절에 듣기 싫은 말 혹시 어떤 게 있으신지? 연말 정산, 그래도 담배값이랑. 꼼수 증세. 아휴, 그리고 요즘 살기 힘들다 그런 얘기들. 아휴, 어떻게 된 게 나라가 요즘 아유. 총리 문제 참 이게 명절에 듣기 싫은 잔소리 너무 많네요. 그거 말고 지금 산더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거기까지. 예. 그런데 그런 잔소리도 다 가족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나오고 잘 되라고 위하는 마음에서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위하는 마음. 당연하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사랑의 잔소리도 중요하고 이 또한 덕담도 많이 나누는 그런 명절을 만들어 간다면 이 짠하고 이 선진적인 웃음도 우리 가정에 넘칠 것 같습니다. 어느덧 짠하고 끝날 때도 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벌써 12시 40분이네요. 예, 마쳐야겠네요. 예. 이상 백반 토론 짠 하고 마칩니다. 짠. 짠. 소맹씨 노래 소맹. 안녕들 하십니까? 얘네들 진짜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소명 씨 안녕들 하십니까? 듣고 왔습니다. 네, 잘 안녕들 들었습니다. 하셔야죠. 예. 그럼요. 그럼 안녕들 하셔야죠. 그럼요. 예, 명절 전후나 정말 이게 안녕들 하십니까 이게요. 명절 전후에 정말 또 이게 중요한 게요. 안전운전을 하셔서 다녀오셔야 맞아요. 또 그런 얘기도 또 맞아요. 드릴 수 있고 들을 수 있거든요. 사실 명절 때 1년에 2번 큰 명절 때랑 그렇죠. 뭐 휴가철 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즐겁게 움직이는 때거든요. 근데 그때 꼭 이렇게 안 사고들이 좋은- 나와요. 예, 예. 맞아요. 왜냐면 저 차가 많으면 꼭 사고가 붙어 다니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안전운전 당부드리고요. 예, 안전배 오랜만에 해도 예, 아니 나 안전배가 아니다. 감전배는 감전배다. 좀, 그거랑 좀 그건 기후 관련이라서요. 좀 이렇게 안전배 아니 명절 때도 이제 관련이 돼요. 예. 감속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전조등은 좀 그렇구나. 예. 전조등 아예 켜도 나쁠 건 없어요. 그래 한 5, 6시 때는 켜줘야 돼. 전기세 나오는 거 아니니까. 안전배도 괜찮고요. 왜냐면 안전배가 왜 나왔지? 명절에 이제 배탈 나니까. 사실 기름진 음식 그죠? 배가 안전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배 또 감전배 부탁을 드리면서.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감전배가 안전배로 바뀌었구나. 예. 뭐 전영미 씨는 제가 자, 잘 챙기고 다닐게요. 잘 챙겨요. 좀 떨어뜨리지 말고 교통 상황. 여기 꽉 잡아 여기. 의자 앞에 손잡이 그래서 있는 알겠어요. 거예요. 예, 고마워요. 그리고 여러분 질문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예. 잠깐 제가 중간 브리핑을 해드리면 굉장히 진지하고도 심도 깊은 질문부터 해서 정말 많이 보내주셔서 저희가 다 대신 감사를 드리고요. 이 정도로 관심이 많으신지 좀 시간 몰랐어요. 안에 그러면은 또 오래도록 좀 모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그건데 여기 또 질문을 추려내기도 어렵겠을 정도로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정말 여러분의 관심 감사드리고요. 네. 최대한 반영해서 속 시원하게 저희가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교통정보 좀 다녀올까요? 네, 고속도로 상황 알아봅니다. 김혜라 리포터.
야, 고속도로는 벌써부터 정체가 시작됐군요.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참 진짜 오전 근무만 하시고 출발하시는 분들도 많으신가 어제 보다. 제 지인들 중에도 어제 출발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딴에는 이제 야, 네, 이게 근데 어제 밤에도 사실은 구간은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문제예요. 서로 물어봐야 돼요. 우리 저 이제 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 장미란 선수? 예. 장미란 선수는 언니 18일 날은 너무 막힐 것 같아서요. 19일 날 새벽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다들 너처럼 글쎄, 언니도 그거는 잘 모르겠다. 교통방송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TBS 그러게 교통방송을. 예. 국도 쪽은 어떤가요? 예, 박유미 리포터. 네, 고맙습니다. 또 이 명절 또 요 특방 때도 우리 통신원분들 함께 고생 해주실 것도 많으시고, 생각하니까 미리 또 이제 시작부터 감사의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벌써 같아요. 이게 좀 힘이 탁 들어가셨어요. 네, 굉장히 또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곳에 지금 계셔서 지금 해주시니까 더 든든하고 그래요. 그럼요. 늘 예. 사실 표가 안 나지만 고생 많이 하시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예. 이번에 3번, 42번 국도 쪽 가봅니다. 영동고속도로 쪽 다 알아볼게요. 네. 이해령 통신원 전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저희가 빠뜨리기 전에 저희 도와주시는 분들 꼭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자의 새로운 기준 NH투자증권이 저희 방송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예. 시간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럼요, 계속해서 하시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따로따로? 따로따로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확인하는 거니까. 아, 그거를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희는 네, 또, 맞습니다. 예, 한 100 몇 시간 또 몇십 시간 같이 하시는 줄 알고. 또 따로따로 있죠. 그렇구나. 부담돼요, 예. 사실. 어쨌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안전배, 예. 안개등 켜시고요. 전, 전조등 켜시고요. 어쭈, 잘하는데 배. 배 아프면 안 돼. 그렇지, 배 아프면 안 돼. 그렇지. 운전할 때 배 아프면 큰일 나요. 새로 생겼네, 이제 안전배네. 감전배는 끝났네. 정경은 PD, 당신 거 안 써, 이제. 아니, 감전배, 안전- 감전배가 그래도 좀 있어 보이지. 안개등을 할 줄 몰랐네. 에이. 안전배네, 안전배. 중요하네요. 감사 생각해보니까 안개등, 전조등 같은 거 아니에요? 다르죠. 달라요? 안개등 아래 범퍼 쪽에 있는 거 다르죠. 꼭 켜셔야 됩니다. 예. 예, 안개등 켜셔야 되고, 전조등 켜셔야 되고, 잘난 기가 살아가서. 그게 다 필요한 때가 있어서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요. 등도. 그럼. 배 안 아파야 되고. 예, 배 중요한 아프면 겁니다. 큰일 납니다. 예. 아, 그리고 저 김나간 본부님이 여인만 통신원 팬이세요. 아, 항상 그러시구나. 그 씩씩하게 전해주고 여인만 통신원 보고 싶어요. 이름 멋지십니다. 이렇게. 집 나간 봉구님은 아직도 집을 나가신 건가? 늘 나가잖아요. 저희도 매일 나가는데 뭐 이렇게 그랬어요. 아, 저 아이, 재밌다. 7304님께서 뒤늦게 이제 들으시고서 특별 방송 시작한 거냐고 확인을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작한 겁니다. 이미 예. 시작했고요. 그리고 예고 좀 드리면서 여러분께 문자 받고 있는데요. 네. 잠시 뒤에 1시 넘어가서 1시 한 10분 정도 10분 돼가지고 정도? 예. 박원순 시장님께서 저희 스튜디오에 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뭐 딱히 인사 몇 마디 나누면 저 뻘쭘합니다. 시장님 저희 앉아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질문 드려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을 네. 좀 빌려서 여러분들께서 좀 박원순 시장님께 궁금하신 게 좀 있으시면 많이들 네. 문자로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번입니다. 장문과 사진 전송은 100원이 들고요.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네, 그래서 뭐 또 시장님 또 기다린 분이 계시네. 핑클입니다. Waiting for you. 예, 핑클과 함께 기다릴게요. 예. 저희도요. 예. 설레는 마음 안고 고향으로 향하는 길 TBS 교통방송과 함께 배치수 전영미의 설날 교통 특집 955쇼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하는 분들 먼저 소개 올립니다. 네. 설날 교통특집 955쇼는요. 대한민국 투자의 새로운 기준 NH투자증권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1시가 넘어서면서부터 네. 배치수 씨가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리도 막 지금 떠는 것 같고 계속 이렇게 막 긴장하면 그러잖아요. 영미 씨 지금 입술 아랫입술이 떨리는데 예. 자, 저희가 이렇게 긴장을 한 이유 쉬나요? 그렇습니다. 앞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잠시 후에 네.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출연하십니다. 사실 뭐 앞서서야 좀 이렇게 여유 있는 척했지만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러니까. 긴장도 좀 되고 이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사실 저희가 문자를 받았는데요. 예. 이따가 저 시장님 오시면 제가 한번 말씀도 드리려고 근데 했는데 이렇게 참여도가 높을 줄 몰랐어요. 이저 괜한 소리가 아니고요. 굉장히 문자가요. 좀 이례적으로 문자가 많아요. 저희가 그 평소에 문자 주제 이렇게 던져드리잖아요.
그 참여보다 더 많으세요. 그만큼 깜짝 놀랐어요. 예,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도 같고 예. 사실 얘기 하나마나 하다는 생각이 들면 많은 얘기를 하시겠나 그런 걸 생각하면은 또 많이 그간 또 얘기를 들어주시는 행보가 또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생각도 되는데요. 네. 오늘 또한 그 이야기를 많이 좀 들어주시고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랄까 좀 약간 행복한 무게감에 고민을 하시고 들어오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자, 아직도 문자는 받고 있으니까요. 예. 샵 연구일 50원의 유료 문자, 장문과 사진 전송은 100원 듭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계속해서 질문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럼 교통정보센터 한번 네. 연결해서 좀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TBS 정보센터 연결합니다. 나성숙 리포터. 예,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명절을 맞아서 평소 구호고쇼에는 초대 손님이 없죠. 그래서 의자를 2개만 딱 놓고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은 귀한 자리 하나 더 놓고 귀한 분 모셨습니다. 아, 정말 반가운 분이세요. 안녕하세요. 박원순 서울시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막상 해버리시면 제가 그동안 한 게 다 무너지는데요. 오, 비교되겠는데? 비교하면 좀 많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아, 이게 참 문제인데 나는 이거.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렇듯 이 목소리를 예. 저희는 자주는 듣고 있었지만 실제로 또 이렇게 또 한 1m 남짓 여기 이 거리에서 또 뵈니까 네. 더욱더 반갑고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제가 없는 사이에 흉을 엄청 보신 모양이네. 아, 예? 예? 제가 교통방송 자주 예. 들어야 되겠구만. 하여튼 뭐 먼저 이제 설을 맞아서 우리 시민들 많이 듣고 계시고 또 네. 이동 중이시기도 할 텐데요. 애청자분들 시민들께 새해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TBS 라디오 특히 9595쇼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아마 지금 이미 벌써 귀성길 오르는 시민들도 네. 많으시죠? 네네. 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또 가족들과의 그 해우를 통해서 좀 힘을 팍팍 이렇게 느끼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족들의 힘이 가장 큰 힘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네. 지금 시장님이 얘기하신 그 수많은 시민들 중에서 TBS 구성원 시민들은 아무도 가족과 해우를 하지 못합니다. 네, 사실은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예, 맞아요. 예. 이 가족 방문하러 맞아요. 설새로 가시는데 사실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여기 우리 서울시 재난 안전본부 네, 다녀왔거든요. 네. 그분들도 못 가세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 많으세요. 사실 저희가 뭐 출근하고 그러면서 대중교통 이용한다, 뭐 택시 탄다, 버스 탄다 당연하게 타고 오지만 그분들은 그냥 계속 일하시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하철. 예. 저희는 뭐 맞아요. 내리면은 끝이지만 그분들은 계속해서 운행을 하시고 운전을 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늘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에게 또 감사한 마음도 좀 가져주시면 네네. 그분들이 힘이 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꼭 저 앞에 계셔서가 아니고요. 시장님도 꼭 이 이맘때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바쁘시죠?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뭐 그분들하고야 비교가 안 되죠. 네. 자, 그나저나 한 2년 전쯤인가요? 저희 구호고시에 또 함께 하신 다음에 이제는 좀 많이 똑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말씀하시고요. 그 시장님이 직접 진짜 또 구분이 안 가네. 들으시기에는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아니, 너무 제가 당황했네. 시장님이 들으시기에도 좀 비슷한 것 이 같습니다. 목소리가 아니, 똑같아. 어떠세요? 정말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예. 아, 그냥 또 새해 덕담처럼 그렇게 해주시지 아니, 마시고요. 거의 똑같네. 네, 많이 비슷하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저를 쳐다보고 하세요? 막상 사실 그래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성대모사인 배철수 형님도 예. 같이 있으면 좀 달라요. 그죠? 전 이 시간이 제일 곤란해요. 왜 이렇게 원고를 작성한 거예요? 진짜하고 사실 이렇게 마주 보고 이렇게 또 그 목소리로 하려고 하면은 예. 이상하게 평소보다 더 안 되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더 막 다른 점이 느껴지고 그러거든요. 반대로요. 시장님이 질문하실 법한 것을 제가 대신 저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성대모사를 제가 많은 사람 하잖아요. 네. 시장님 입장에서 아니 제가 나는 특징이 뭐길래 저렇게 하지라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렇죠. 예, 그런 게 궁금했어요. 제가 예. 목소리에 뭐가 좀 특징이 있나요? 예, 어떤 특징을 잡아서 뭐가 하시는 있냐면은요. 이 끝이 이렇게 좀 올라가는 거, 그런 게 예. 있으시고 항상 그 뭐랄까요 전체적인 그 느낌을 말하자면 좀 따뜻한 느낌이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푸근한 그 말 그 투에서 나오는 그 푸근함이 네. 느껴지고요. 그래서 평소에 사실은 제가 말을 참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옆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은 말을 저렇게 잘하는데 아, 그렇진 나는 않은 것 왜 같고요. 말을 그리고 못할까? 자주 쓰시는 지금도 바로 나오는데 그러거든요. 생각하거든요. 생각하거든요. 예,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예, 네. 그런 부분을 제가 체크해서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좀 고쳐주세요. 하여튼 또 아까 드린 말씀이지만 그 좀 따뜻한 음성을 흉내내기엔 제 자신이 너무 깐족되고 교활한 인간이라 잘 안 됩니다 그게. 이 깐족되고 교활한 인간의 목소리로만 그 시장님 목소리를 대신해서 예, 듣다가 역시나 진짜가 앞에 앉아 계시니까 역시 진짜 네네. 그 시장님의 목소리는 역시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제일 잘 내시는구나. 아 그거야 자신 있습니다. 최고세요. 자, 그래도 뭐 사실 이제 좀 뭐 이런 얘기 나눈 게요. 잠시 뒤에는 사실 저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그 질문 중에는 무거운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요. 예, 뭐. 이제는 이런 농을 주고받을 시간도 없거든요. 이왕이면 좀 가벼운 거 해주세요. 예, 그래서 네. 앞부분에 좀 얘기를 그냥 나눠봤고요. 이제는 저희가 질문도 다뤄보고 또 시장님을 모신 이유를 이제부터는 진짜로 좀 해봐야 되겠죠. 갑자기 무겁게 가려고 그러는데.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느낌이 좀 그런데요. 진행자처럼. 예, 예. 자, 올해도 말이죠. 사실 그 연휴에는 항상 교통이 문제가 됐고요. 그런데 올해도 대책을 아마 마련을 하셨을 텐데 올해는 어떤 대책을 좀 준비하셨습니까? 예, 뭐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긴 한데요. 네. 우선 그 귀성길, 기경길에 네. 아무래도 이 버스표를 못 샀다든지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고속버스, 시외버스 이 운행 편수를 크게 정편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밤늦게 서울에 도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네. 이분들을 위해서 24시간 심야버스, 네. 심야 택시 연휴 기간 내내 운영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20일과 21일 이틀간은 버스와 지하철을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 교통 정보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 교통방송을 비롯해서 SNS, 인터넷, 모바일 앱 이런 쪽에 안내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네, 네. 이걸 가보시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많은 준비를 아, 올해도. 네. 네. 제가 사실 한번 명절 때 그 대전에 내려갔다가 기차를 타고 내렸는데 밤 12시가 훨씬 넘었었어요. 근데 지하철이 한번 정말 그때 이제 끊긴 줄 알고 그걸 몰랐다가 아, 시행하는지 몰랐다가. 예, 시행하는 줄 몰랐다가 제가 택시비를 내고 이제 온 적이 있었는데 네. 이런 정보들은 근데 조금 택시 잡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택시도 심야 그 시간에 네, 네. 직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야 택시를 저희들이 네.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몇천 대가 심야에만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그 교통편이 훨씬 좋아졌을 거예요. 그렇죠. 네. 더욱더 또 그 시간에는 고생 많으신 분들 또 계신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런 예, 거죠. 심야 택시하고 또 새벽 심야 버스. 2시까지 연장 지하철 운행. 연장 운행. 그렇습니다. 심야 요거 버스도 뭐 많이 하면 좋은데 또 그러면 우리 또 택시 기사 아저씨들이 힘드시잖아요. 이게 그럼요. 시장을 하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여기저기 다 형평성을, 이렇게 그럼요. 예. 그걸 맞춰드려야 되니까. 맞아요. 그게 아마 가장 힘드신 일일 것 같아요. 예, 시장님은 머리가 자꾸 빠지니까. 시장님은 한 분인데 사실 재작년에 뵀을 때보다 한 조금 더 예. 주름이 훨씬 늘었죠? 예,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교통 얘기 나온 김에요. 예. 실제로 많이 밀리기 이미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도로 상황 어떤지 좀 살펴보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한번 불러셔가지고 불러주시면 어떨까요? 네, 어디가 시장님? 제일 막히는지 예. 한번 도로공사 아무래도 볼까요? 한국도로공사 불러봐야 되겠죠? 네. 한국도로공사에 나가 계신 우리 김예란 리포트님. 네, 아, 금방 나오셨네. 네, 전해 주십시오.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자, 예. 이제 저희 예, 다음은 근데, 또 어디로 갈까요? 시내 교통 상황도 많이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서울경찰청의 심건양 리포트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하시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시장님께 이걸 녹음을 좀 부탁드릴까요?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네. 정말 딱 바로 나와서 정말 준비된 예. 네. 정보를 딱 전해주니까. 그러니까 저분들이요 매번 그때그때 좀 계속, 달라지잖아요. 예. 그걸 준비를 하십니다. 그 교통 상황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제가 시장은 잘할 수 있어도 리포트는 절대 잘 못하겠네. 현재 가시면 못해요, 시장님. 자, 오늘 이제 뭐 교통 정보도 직접 시장님이 연결해서 들어도 받고 예. 또 저희랑 뭐 이야기 인사는 일단 나눴는데요. 그 뒤에는 이제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질문을 포함해서 막 많아요. 그래서 잠깐만요. 요 말씀 좀 드려야 되겠어요. 3855님께서 시장님 진짜 나오셨네요. 배치수 씨가 박원순 시장님 성대모사 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아니, 맨날 그러니까 우리 배칠수 씨가 제 흉내나 내고 그러는군요 이 방송에서. 많이 해가지고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오늘도 제가 하는 줄 알고 예. 가짜가 나오면 출연료는 안 나가요. 예. 그랬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나눠볼 얘기들은요, 어떻게 보면 쉽게 풀릴 만한 문제들이 아닌 것 같아요. 참 어렵고 복잡하고 좀 난감하고 그야말로 제가 시장이라고 하면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정도의 수준들인데요. 좀 어려운 현안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딜 가나 사실 시민들이 시장님 만나면 붙들고 저 시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역에 이런 문제 신경 써주세요. 요거 고쳐주세요. 요거 바꿔주세요. 부탁을 하게 되고 또 이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하실 텐데 정말 사실 난감하실 때가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그 특히 이제 저를 만나면 전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근데 그게 또 예산하고 다 직결되잖아요. 그 예산이죠. 그래서 제가 밤에 꿈을 꾸는 게요. 시립 화폐 제조창을 하나 어머, 만들면 좋겠다. 돈을 딱 찍어내갖고 예, 예. 그냥 원하시는 거 다 해드리면 좋을 텐데 예.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냥 정말 머리가 자꾸 새고 빠지고 그러죠. 자꾸 오늘 머리 빠지시네. 지역에 따라서 사실 지역만의 문제들이 걸려 있고 이 지역에 이익이 되는 게 저 지역에는 또 해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크잖아요. 네네. 그 안에서 어떤 그 한 분만 계신 시장님으로서 그걸 조율한다는 것은 참 그러니까 이제 네. 1,000만 시민이 사는 곳이니까 네. 이게 갈등도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정책도 찬성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늘 그렇죠. 반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잘 설득하고 이렇게 함께 간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뭐 근데 그런 것도 잘 하라고 시장을 맡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요. 모든 사람의 그 입맛을 다 맞출 수는 없는데 그래도 좀 이 시민들이 더 대부분이 가능하면 많이 소통하고 예, 원하시니까. 해서 조정하고 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 아까 예산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아니고도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또 많습니다. 작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늘 어떻게 하면 창조적으로 혁신적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는 가장 높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늘 그 고민이죠. 네, 맞습니다. 시민들은 사실 그 살면서 생활에 치여 바쁘잖아요. 이런 가운데 해줘야 될 일들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제안을 해주시는 역할인 것 같고 네, 그렇죠. 많은 부분들이 이제 시민들이 결국에는 동의를 하고 해야 또 가는 부분이니까요. 네. 근데 그 민원이라는 걸 저는 네. 부정적으로 보지 마라. 왜냐하면 그 민원을 해결하는 게 그 개인의 어려움도 해소하는 거지만 동시에 그걸 통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잘하게 되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거든요. 그렇죠. 늘 뭐든지 사고를 이렇게 긍정적이고 네. 낙관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제가 정말 시작 못하죠. 민원을 그런 거 제기한다는 같아요. 자체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그럼요, 되고 그럼요. 더 시민을 위해서 뭔가 맞습니다. 어떤 것들을 해드릴 수 있을까 저희 당장 생각하시게 오늘 되니까. 문자만 받아보고도 저희들 DJ 진행자들 입장에서도요, 시민 입장에서도 아이고 저건 생각 못했던 건데. 네, 이런 저희 질문들. 둘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래서 거하고는 워낙에 시민들은 다르니까. 위대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왜 그 저기 어딥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 뭐 심야버스도 그렇고요. 네. 시민들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네, 진짜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좀 첫 번째로 좀 나눌 얘기가 좀 있어서 이게 또 무거운 얘기예요. 예, 제가 결혼은 아직 안 해서 아이는 없습니다만 제 동생이 결혼을 해서 또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또 그런 얘기를 또 직접적으로 듣고 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결혼 그거 얼마 대책위원회 전에 만들어야 되겠네요. 예, 그거 좀 시에서 좀 나서주시면 예,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교통방송에서 이걸 좀 시리즈로 좀 해야지. 본인부터 해결 못하면서 서울시청에 좀 한번 놀러 가요. 되게 어렵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질문입니까? 예. 자, 바로 첫 번째 나눌 얘기는요. 그 얼마 전에 그 대한민국을 아주 충격에 빠뜨렸던 큰 사건입니다. 바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인데요. 이 그야말로 정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이 폭행 사건으로 문제가 됐지만 사실은 이걸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결국은 대한민국은 아이를 키우기 힘든 나라다. 또 거기에 소위 그 저출산 문제까지 이르게 되는 문제까지 이르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이들, 예. 그럼요. 우리 정말 우리들의 미래인 그 또 희망인 아이들에게 저는 이렇게 손찌검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하기 어렵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원인을 또 우리가 자세히 보면 또 교사들만 탓하기는 어려운 여러 근무 조건이라든지 처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투 트랙으로 다 함께 해결해야 되고요. 저희들은 사실 이 보육
시설을 국공립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이미 1년에 거의 100개씩 300개를 지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1000개를 만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공립이 되면 아무래도 신뢰가 좀 더 높아지니까 그렇죠. 뭐 그런 점도 있고요. 또 처우 개선도 하고 예.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해야죠. 그 처우 개선이라는 그 얘기, 그러니까 국공립에 대한 그 안에는 처우 개선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얘기겠죠, 국공립. 아니 그건 따로. 따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예. 계속 지금 만들고 있죠. 네, 네. 예, 1년에 100개씩은 만들고 그 있고요. 안에는 그 안에 계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그렇죠.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일반 얘기니까요. 민간 어린이집보다는 조금은 예, 그렇죠. 예. 예. 그게 개선이 되지 않고는 좀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런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문제로 인해서 이 상한적으로 이게 불만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표출될 수가 있어서 또 그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의 그 선생님들도 사실은 인간이니까 예. 이게 정말 뭐 우리가 처우를 개선하고 조그만 힐링이 되면 이분들도 아이들에게 더 잘해주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예. 이게 참 이게 보면요, 지금 여기에 저도 지금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최근에 화두가 된 얘기는 학교 선생님 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인데 예. 어린이집 교사 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조금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뭐 청취자분들도 그런 과정과 절차에 대한 지적도 많이 주셨고 얘기도 많았습니다만은 좀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급여가 적고 방금 이야기한 대우 이제 이런 처우. 것들이 이제 예.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선생님은 그야말로 하겠다 그러면 시켜준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게 네. 너무 쉬웠다. 그렇죠. 뭐 인터넷에서 그냥 예. 몇 달 공부하면 된다. 뭐 네. 예컨대 이랬는데 사실 공부도 공부지만 네. 또 자질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요거는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네. 개선안을 만들어서 이미 네, 네.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한 일이니까 네, 네. 우리 서울시로서는 이제 그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요 좀 품격 있는 네. 지도를 할 수 있게 예. 예를 들어서 보육품질지원센터 이런 네. 거를 저희들이 이제 5월이 되면요 네. 여성가족재단 밑에 음. 설치도 하고요. 그걸 통해서 검증된 보육교사 인력 풀을 저희들이 만들 생각입니다. 그 뒤에는 결국 처우 문제가 꼭 따라다니지 않나 생각은 들고요. 네. 매번 이럴 때 찾는 게 또 외국의 사례인데 프랑스의 비교를 경우입니다. 하게 이게 저 보육교사 한 명당 아이 수를 제한하며 원장 선생님 되려면 간호사 자격증도 꼭 겸해서 갖고 있어야 되고 또 보조교사가 늘 상주해서 지켜보고 있어야 되고 그 우리랑 비교하면 아이들을 돌보는 인원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담도 적고 그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까? 예산 아니면 쪽으로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예산의 문제이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뭐 이 복지비 지출이 OECD 국가 중에서도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선진국은 더 많이 그럼요. 투자를, 복지와 이런 데 투자하니까 사실 아이들을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네. 사회와 국가가 키워줘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아이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불안해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며 정말 이런 세상에서 아이 낳고 싶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출산이 뭐 출산 수당 좀 준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죠. 그때만 반짝이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아이를 그래서 키우는 데는 평생 이걸 종합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원천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든 잘해야 되니까 서울시 차원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채무를 7조를 3년 동안 줄였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컨대 비담임 교사라든지 네. 보육 도우미라든지 대체 교사를 둬가지고 그러니까 보육 교사가 휴가를 갈 수 있게. 네. 과거에는 휴가도 못 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대체 교사가 이제 있으니까 이런 정도로는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그 이태리를 가보니까 네. 그게 그 볼로냐라는 도시인데요. 거기는 또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교육학자가 그 아이들 프로그램을 흥미롭게 호기심이 있게 이렇게 가리키는 그 커리큘럼을 짜는 걸 전문으로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한테 공부를 막 주입식으로 해가지고 네. 공부가 싫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어떻게 하면 정말 공부를 이렇게 흥미롭게. 재미있게 하게 할까? 네. 재미있어 하게 할까? 네.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교육 같은 보육의
이 서비스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요. 근데 뭐 사실 그 나라들도 어느 날 갑자기 뚝 그렇게 된 건 아닐 것 같고요. 우리도 그런 가는 과정이 그래서 서울시는 이거 있으니까. 1월부를 도입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이 처음에는 뭐 사실 순탄치는 않겠지만은 결국에는 가다 보면은 뭐 우리도 되겠죠.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럼요.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아, 요거 아까 말씀해 주신 거 정말 요게 좀 활발하게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보육 품질 지원센터라고 하실 거. 예. 아, 정말 처음 듣는 단어긴 한데 이제 필요한 모시고 것 같아요. 이제 질문 드리고 이야기 듣고 하면서 저희도 미리 뭐 저 자료를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굉장히 많은 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시에서. 정말 아, 그럼요. 시장님 아니, 머리가 지금 더 빠지실 것 같아서 보육 걱정. 하나만 해도요. 이거 제가 회의를 뭐 수십 번 하고 지금 오늘 다 말씀 못 드리는 또 여러 가지 개선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우리가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제한된 어떤 자원과 또 경험을 갖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노력하면요. 우리가 또 이런 선진국을 넘어서야죠. 그럼요. 뭐 네. 산업이나 소득 경제 측면만이 아니라 또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세계적으로 안전하고도 삶의 질이 높아져야 시민들이 그렇게 또 창조적인 활동을 하고 그게 경제가 되고 경제 활동이 되고 이게 경제적으로도 성공하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서울을 그게- 더 나아가서 뭐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변하는 날이 와야 되겠죠. 예, 아주 사실 튼튼한 미래. 저희가 그 진행자들 진행병이 있어가지고요. 뭐 뚝뚝뚝 끊어 다음 달 한번 가는 거 좋아하는데 이 단락에서도 질문 드리고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은 참 정말 계속 얘기를 사실 예. 나누고 싶어요. 근데 또 지금 음악이 나온다는 거는 다음으로 넘어가라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잠시 뒤에 다시 또 이어져서요. 이제는 보육 얘기는 끝이 났고요. 다음 이야기로 예,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젊은 분들이 굉장히 서운해하겠네요. 더 듣고 싶었을 텐데. 네. 네, 설날 특집 955쇼 예 함께하고 계십니다. 설날 네. 교통 특집이죠. 예. 자 저희가 137시간 중에 이제 2시간째 네, 2시간째입니다. 예. 저희가 나눠드린 선물 좀 얼른 소개를 해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5세에서 9세 지식 그림책 전문 이수출판사에서 수학 동화 전집,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기분 좋은 매운맛 군산 오징어에서 오징어 불고기 4종 세트, 세계 1등을 향한 명품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상품권,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스마트홈 온수매트. 동원 F&B에서 덴마크 우유와 치즈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박원순 시장님과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좀 질문의 속도를 내겠습니다. 제가 사실 저 집이 인천이라서요. 좀 쫙 올라오다 보면은 이제 늦을까봐 빨리 왔다가 얼른 좀 일찍 도착하면 남산을 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남산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요. 그야말로 집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저 많은 집들 중에 왜 내 집은 없을까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전세난 얘기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 뭐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서울에서는 내 집 갖기. 이게 왜 그래요? 글쎄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시민들이 그 네. 똑같은 심정을 갖고 네. 계실 텐데요. 그리고 또 집을 갖고 있는 분들도 도대체 왜 하우스푸어라 그래갖고 네. 또 힘드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워낙 이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지금까지는 집을 정말 내가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투기의 수단으로 투자, 그죠? 무슨 투기. 예, 매매하는 맞아요. 그 사는 집으로 생각을 일단 했죠. 사두면 어떻게 될 그렇죠.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서울시도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안 대책을 갖고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뭡니까? 지금 뭐 그거 여기서 또 한 1시간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하면은 그 저희는 뭐 요즘에 공공임대주택 예,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좋고 요즘 일단은- 전세난이 너무 심하니까. 일단은 이제 선진국도 보면 공공임대주택이 네. 뭐 많은 경우에는 뭐 40% 이렇게까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을 짓기가 시작한 지가 이제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 임기 때도 8만 호. 이번에도 새롭게 8만 호. 이제 이렇게 계속 지어가면 이제 한 10% 정도. 아, 그렇게 해야 10%입니까? 예, 그럼요. 8만 호 지어도 뭐 워낙 서울시는 인구가 많으니까. 너무나 부족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이게 돈이 또 많이 들잖아요. 네네. 그리고 옛날처럼 뭐 빈터가 많은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옛날과는 달리 다양한 방식으로 네.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왜 발표한 공가, 그러니까 비어 있는 집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맞다고요. 그런 것들을 네. 우리가 리노베이션을 해드리고 네. 그리고 싸게 임대를 드리는 이런 방식이라든지 또 전세 보증금을 우리가 무이자로
최대한 4,500만까지 지원하는 장기 안심주택이라든지 또 민간 회사들이 네네. 임대주택을 짓게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행정적인 인센티브나 이런 걸 들이대 그 대신 장기간 그리고 네. 조금은 시중 가격보다는 싸게 그런 조건. 그렇게 공급하는 뭐 네. 민간 서울형 민간 임대주택이라든지 네. 이런 다양한 방식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죠. 근데 또 예를 그런 말씀 계시네요. 데를 네. 이렇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조건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이 또 많이 또 제약이 따르지 않을까요? 그런 그러니까 것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 집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줄 수는 없는 그렇죠. 상태라서 예. 그런 경쟁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네. 우리는 그 경쟁률을 낮춰서 예.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공동체 주택이라고요. 네. 요거는 서울시가 돈을 크게 안 들이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새 왜 일반 그 주택 가격의 거의 80%까지 전세 가격이 형성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80%만 갖고도 자기 집을 하나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리는 프로젝트인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50세대가 힘을 합치면 네.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가 각각 자기가 따로 집을 짓다 보니까 예컨대 뭐 자기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 방이 네. 공부방이 따로 네. 있고 그다음에 세탁기도 왜 집집마다 다 둡니까? 외국에 가면 그 세탁실 따로 있어서 거기서 공동 세탁실이 공동 있어요. 세탁실 예. 만들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유를 시키는 최대한 거예요. 효율적으로 공간을 그러면 활용해서. 50세대가 예를 들어서 젊은 부부들이다.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국공립 어린이집을 1,000개를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그걸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 그 어린이집이 중간에 하나 있고 예. 50세대가 모여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예. 80% 갖고 자기 집이 되죠. 예. 어린이 키우기 편하죠. 예. 이런 걸 지금 많이 모여서 하게끔 유도하고 있는데 지금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끝에는 결국에는 또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곳이 있어야 또 출산이 가능하고, 네. 예, 또 정말 그러다 보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장소는 그걸로 인해서 줄어들고. 그렇죠, 그렇죠. 그야말로 공동체죠. 예. 사실은 우리도 어릴 때 보면 뭐 모내기 하고 그럴 때 다 같이 함께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 따로 살면 힘들어요. 근데 함께 하면 이렇게 뭐 공간도 줄일 수 있고 시간도 아낄 수 있고 모든 게 좋아지는 겁니다. 돈도 절약. 일단 그 뒤에는 의식 변화나 인식 변화도 좀 뒤따라야 될 테니까요. 시간도 좀 같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것 이런 같긴 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이제 생각이 바뀌듯이 저희 시민들이 또 많이 좀 그런 것들을 접하시고 들으시고 지금 뭐 바뀌셔야 될것 최근에 같아요. 이게 이제 나온 아이디어라서요. 네. 아직 뭐 성과가 많지는 않은데 아마 이게 이제 널리 알려지고 시민들이 그 유용성을 알게 되면요. 앞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집을 짓는 과정에 저희들이 예컨대 융자를 좀 예. 싸게 드린다든지 그건 뭐 은행하고도 함께 하면 예. 서울시가 이거 일일이 다 안 지어도 일종의 거의 공동체 주택이 예. 되는 거니까요. 그런 또 흐름을 만드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식도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될 것 자, 같아요. 이번에 도시 네. 안전 문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거 무슨 토론 프로 같은 거. 일단 좀 예. 궁금한 것이 너무 많다 할 게 예. 많은데. 작년에 이게 다 다뤄야 돼요. 시장님 또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예. 작년에 또 서울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싱크홀 문제로 아마 많이 시끄러웠는데요. 예. 이게 뭐 시민들 입장에 두렵죠. 내가 다니는 직장의 근처에서 뭐 내가 사는 곳에도 이거 훅 꺼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을 갖게 되는데 2월 초에 그래서 일본을 방문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도로 함몰 기술 협력 MOU를 체결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 시민들은 안심을 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기본적으로 화강암이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암석이 딱 밑에 있기 때문에요. 네네. 그게 이 포트홀 그러니까 이 저 싱크홀이 많이 안 생깁니다. 우리는 보통 도로 함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네. 이게 생기는 주된 이유는 이제 그 하수도관이 너무 낡아가지고 네. 이게 물이 이제 쫄쫄 새면 네. 그 흙이나 모래도 이제 같이 휩쓸려 가기 때문에 예, 예. 생겨나는 거라서 네. 뭐 그것도 물론 큰 문제긴 하지만 외국은 스키암 지대나 이런 데는요 네. 정말 큰 뭐 집채만한 게 진짜, 그냥 예, 막 진짜 생겨가지고 큰 홀이 뭐 생기더라고요. 큰 사고가 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이런 것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또 그래서 일부 지역 얘기가 또 있고 그러니까. 일본은 네. 충격 투어가 크기 때문에 이게 네. 옛날부터 아주 큰 사회적 문제였나 봐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그거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척발하는 네.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시설을 이렇게 적재한 차가 다니면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떤 조치를 하나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니면서 여기 지금 밑에 함몰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불안하다. 하면 미리 조사를 해서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술을 우리가 도입을 지금 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뭐 그 외에도 일본이 아무래도 먼저 앞서서 이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기술적 협력을 이제 얻기로 그렇게 합의가 됐고요. 네네. 그래서 서울은 이제 주로 그 송파 일대는 아무래도 그게 옛날 한강이 흘렀던 곳이거든요. 예. 거기는 이제 충적토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0년 이상 된 노후 관거가 지금 저희들 한 300km나 돼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뭐 1,000억 이상을 지금 투입하는데 이 외국은 사실 이거 중앙정부가 돈을 나서서, 많이 돼요. 예. 동경도 가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별로 안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 막 작년에는 그냥 여의도 가서 뭐 거의 살다시피 했는데 네. 그래서 150억 얻어왔습니다. 아, 그래서 150억 갖고도 안 돼요. 1,000억을 요구했는데. 근데 어쨌든 네. 서울 시민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사실. 그게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요. 그 도시 재생으로 좀 제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도시 재생. 이게 참 얘기가 저한테는 어려운데요. 일본에서 도시 재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일정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어찌 보면 조금 전에 여쭤본 싱크홀 뭐 도로 함몰과도 그런 거하고 연장선상에 연관이, 있는 예. 문제 같은데요. 특히 저 도쿄 그러면 뭐 우리는 서울, 일본은 도쿄에서 오래전부터 비교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도쿄는 또 서울보다 훨씬 좀 뭐랄까 오래된 더 성숙되어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든가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의 경우에도 이제 이 주택이라든지 건물들이 지어진 게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네. 뭐 1960년대, 70년대에 주로 지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와서는 굉장히 도시가 노후화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걸 그런데 그렇다고 한 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한 번에 할수 그럼요. 없잖아요. 지난번에 뉴타운이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가 네. 이게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네. 잔반이 많았고 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있는 걸 이렇게 잘 보존도 하면서 일부는 네. 또 수선도 하면서 또 새로 지을 때는 새로 짓는 이런 아주 종합적 방식의 도시 개발 방식이죠. 재개발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예컨대 지난번 우리 왜 창신 숭이동이 있거든요. 네. 네. 그게 굉장히 낡았잖아요. 이 산동네들이죠. 근데 그걸 전에는 이걸 뉴타운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뉴타운은 지금 뭐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주민들이 다 쫓겨나야 되니까 예. 다 반대하셨단 말이에요. 요거를 그러니까 일부는 보존하면서 일부는 또 거기에 뭐 새로운 건물을 짓기도 하고 또 리노베이션을 하기도 하고 네. 또 거기에 그 봉제 공장이 많거든요. 네. 봉제 산업도 살리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건축적 측면에서 또 일자리의 측면에서 문화예술의 측면에서 이걸 다 종합적으로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저 힘든 일이네요, 정말. 힘들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도시가 훨씬 더 아름답고 빛나고 관광객도 많이 모입니다. 네. 지금 예컨대 성곽 그 한양 도성이 쭉 있잖아요. 네. 그 인근 마을 중에 이화동이나 부암동은 지금 사람들이 엄청 몰리고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작은 그렇더라고요. 박물관들이 막 생겨나니까. 네. 그건 문화예술로 도시를 바꾸고 이 삶의 질을 바꾸는 거예요. 사실 이 한국적인 게 남아있는 게 서울 시내에서는 많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다 이렇게 뭐랄까 한 번에 다 쭉 맞습니다. 밀고 빌딩을 세우고 서울은 저는 서울의 정체성을 잘 가꾸는 것이 세계 1등 가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첩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저하고 전영미 씨하고 둘이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저희 또 관련 그러니까 부서에 시장의 좀 추락하고 들어가네. 똑같네요. 네, 그러니까 방송 진행도 잘하시네. 네. 자,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 교통 정보도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습니다만은 청취자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그것도 예, 또 정말 중간- 많이 받아봤는데요. 네. 일단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네, 네. 8772님이십니다. 시장님은 어떤 술을 좋아하십니까? 술안주는 뭘 드시고요? 제가 술 안주만 축내는 사람입니다. 술은 잘 못하고요. 예. 네. 저하고 같으시군요. 안주라면 뭐든지 다. 저희 세 명 다 같습니다. 2271님이십니다. 서울 개인 택시 기사입니다. 4월부터 심야 12시부터 2시까지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기사들의 건강은 좀 생각해 보시고 내린 결정이신지 궁금해요. 이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 말씀 사실 제가 네. 여기 오기 전에 네. 이미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개인 택시 하시는 분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서요. 이걸 수정을 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또 질문 있습니다. 자, 그리고 0166번님. 박 시장님, 강남 또는 다른 곳 전철역에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호선 남영역은 출구가 한 개뿐이고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노약자 장애인들이 매우 힘들어하오니 하루빨리 승강기를 설치해 주십시오.
성장현 구청장님도 선거 때 승강기 설치 약속을 공약했지만 숲으로 돌아갔어요. 실명이 막 나왔어요. 이게 지금. 어떡하지? 저도 모르게 읽었네요. 출퇴근 시간대에 매우 혼잡역인 이 남영역에 승강기를 설치해 주세요 하셨는데 설치해 주십시오. 예. 네, 지금요 서울시 전역에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지하철 지을 때는 우리가 이런 뭐 인권 장애인의 관점에서 안 지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없죠. 그래서 이걸 지금 새로 만들려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는 데다가 위치적으로 또 설치할 수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머리를 싸매고 정말 고민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파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봐라. 왜냐하면 이게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장애인이나 노약자 들을 위한 예. 이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 이동권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봐라. 예.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 지금 그래서 계속 제가 진행 예산이 좀 많이 중이신 거죠? 들더라도 예. 이건 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예, 네네. 0166번님을 비롯해서 이 남영역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예, 많이 기다려주세요. 참고해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역은 왜 안 되고 있는지 이건 따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고맙습니다. 광화문역에도 네. 그 하나가 좀 안 돼가지고요. 네. 요새 한 근 1년 동안 고민하다가 방법을 우리가 다 했습니다. 예, 네. 개발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또 하나 질문 있습니다. 그 제가 지금 몇 번이었는지 계속 찾고 있다가 못 찾았는데요. 그 차선 경계선, 차선이라고 하잖아요. 차선. 네. 이게 아, 정선 있고 도로 실선 전선 있는. 실선. 예. 그게 흐릿하게 안 보이는 데가 지워진 많대요. 곳이 좀 많다고. 특히 예, 비 오는 예. 밤에는 뭐 아예 식별이 안 될 예, 예. 정도라고. 그 하는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네. 제가 전수조사를 해서 예. 뭐 그 금년 안에는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인트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한 번 하면 그게 좀 뭐 몇십 년 가도록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조금 해서 벗겨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R&D를 해서 네네. 뭐 오래도록 또 예산이라는 거는 아껴 써야 되잖아요. 네. 맨날 그걸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제가 보도블록이라든지 지금 이런 것들은 아주 취임 처음부터 해갖고 공사 특히 아마 12월, 예. 12월, 1월, 2월 공사 전혀 없었거든요. 네. 아마 여러분들 느꼈을 거예요. 예전에 진짜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그런 그때 것 이렇게 같아요. 막 연말에 지금 공사할 때 보면은 없죠? 막 예, 보도블록 막 이렇게 하고 맞아요. 바빴는데. 그런 것처럼 네. 이것도 한 번 하면 한 10년, 20년 가도록 네. 해야죠. 예. 그렇게 좀 만들겠습니다. 잘 안 지워지는 걸로 잘해가지고. 예, 좀 이렇게 네. 좀 밤에 좀 형광처럼 이렇게 잘 보이는. 김지현 씨입니다. 오늘 메신저가 제가 좀 약속을 진짜 많이 했네요. 야, 꼭 이거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기- 약속을 하시면. 아, 이게 그럼요. 녹음 파일로 남아 있어요. 이건 네. 나중에 다. 우리 생방송으로. 저 네. 직원들도 다 들고 있을 거예요. 지금 서울시 다시 공무원들이 뭐 시키면 무조건 잘 하시더라고요. 예, 김지현 씨가 메신저를 주셨는데요. 시청에서 저도 지금 캠페인을 듣고 있었습니다만은 시청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목소리 기부 프로그램이 있던데 참여 방법을 시장님께서 좀 얘기해 주시래요. 홈페이지에 잘 안 나와 있다는데 어떻게 된 아, 거죠? 그래요? 그렇구나. 그 바로 그러면 개선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정말 청각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 너무 힘든 분들이신데요. 네. 우리가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한다면 말이 안 되죠. 사실 이게 저 TBS에서 그 뉴스 끝나고 나서 예. 광고가 이렇게 잠깐 나가요. 그래서 네. 저희도 방송 들으면서 야 칠수야 우리도 저거 목소리 기부 저런 데도 한번 하면 어떨까 근데 이런 막상 생각을 그 했었거든요. 홈페이지에는 안내가 잘 안 돼 있다는 그게 그런 거죠. 거예요. 예. 근데 막 예, 예. 홈페이지 관리자는 분명히 뭔가를 했겠지만은 네, 네. 시민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또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있긴 그걸 있을 개선을 때. 해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홍보를 한번 해주십시오. 네, 시장님도 고맙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자, 그러면요. 저희 저 질문도 얼마큼 드려봤고요. 아니 저 한 가지가 좀 더 있어서요. 예. 예. 저 미리 좀 오셔가지고 저희 TBS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셨다고 예, 그러셨는데요. 예, 맛이 좀 어떠시던가요? 뭐 괜찮은데 제가 싹 비웠습니다. 싹 비우셨습니까? 비우셨어요? 예. 조금 좋습니까? 아니요, 제가 좀 많이 가져갔더니. 그렇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뭐 이제 식사할 시간이 됐는데요. 네. 자,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 다 돼서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시장님께 저희가 특별히 시장님이니까요. 1분 한 30초 정도 저희가 편하게 드리겠습니다.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시장 특권 1분이군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네. 우선 그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또 비어 있는 거 아직 뭐 여러 가지 잘못하는 게 많은데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소통의 기회를 저희들이 마련할 테니까 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뭐 뭐든지 경청하고 또 시민들과 공감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가면서 서울을 정말 따뜻한 도시로 또 정말 세계 최고의 이런 미래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게 제 꿈이고 아마 또 시민 여러분들의 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어쨌든 설 잘 지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예. 이상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그럼 고속도로 정보로 바로 넘어갈게요. 김혜란 리포터 전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와 함께 시장님도 예,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빨리 쑥 갔었습니다. 땀 좀 닦아요? 예, 저는 예. 저기 이렇게 제가 덥게 입었어요. 오늘 좀 그러네. 오늘 나 돌아갈래니. 칠수 씨, 오늘처럼 진지한 건 처음 봐요. 칠수 씨 맞아요? 네, 제가 좀 진지하고 좀 되게 많이 배워가지고 제가 원래. 저 농담이고요. 아이고, 참. 많은 준비를 해오셨었어요, 시장님이. 네. 시장님이 그냥 생각나신 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자료가 이만큼 갖고 오셨는데 제가 딱 보니까 진행자로서 저 자료를 다 얘기하게 해드리면 2시 방송을 못해요. 사실 시간이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죠. 네, 그래서 제가 예. 시장님께 감히 인상 쓰면서 제 소리는 안 들리셨지만 빨리 좀 하세요. 좀 하시죠. 이렇게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또 여러분들께서 우리 네. 애청자분들께서 올려주신 질문도 많았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좀 섞어서 하느라고 네. 예, 좀 아유 진땀 뺐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질문을 주신 게 이렇게 쑥 들어왔어요, 저희한테. 네. 사실 공감이 너무 많이 가서 그래서 저희가 또 질문을 드리고 시장님께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저희도 이해 가는 것 같고 그런 것도 같고. 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더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다 소화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온 질문들 위주로 뽑아서 네, 네. 겹치는 질문들로 해드렸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근데 바랍니다. 어쨌든 서울시에서도 여러모로 그런 좀 불편한 점들을 부족한 면들을 좀 지금 채우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신다는 거는 정말 예. 예, 참 이게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도 1946님도 문자를 주셨지만요. 서울시가 그런 노력을 하는 만큼 서울시에 근무하시는 이 시청 직원들이 여러 공무원분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직원의 가족들은 시장님께 야근 좀 시키지 말라고 문자를 주셨었대요. 제가 못 봤는데요. 하여간 이 정도로 좀 얘기하자면 도와주세요. 네. 예, 끝이 없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요. 저희 네.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를 또 해드리고요. 저희 방송은요. 예, 대한민국 투자의 새로운 기준 NH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설날 교통특집 힘내라 2시가 이어지고요. 저희는 여기서 일단 인사를 드리고 내일 또 이 시간에 어머, 우리 2시간 끝나면 이제 135시간 남는 거네? 계산이 정확한데요. 그러니까 2시간 빼면 돼요. FT 아일랜드입니다. 새들처럼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건강한 오후 되십시오. 열린 공간 속을 가르며 달려가는 자동차와